사람에게 지쳤다는 말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어보려 했고 기대해봤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써봤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지친 상태는 냉정함이 아니라 과부하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의 사람에게 위로를 먼저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합니다. 그 현실은 차갑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상처를 줄여줍니다. 첫 번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이 문장은 인간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현실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선의도, 호의도, 배려도 완전히 무조건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실망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실망의 원인을 사람의 악함에서 찾지 않습니다. 기대의 방향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과도한 순수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뀌어도 관계에서 받는 상처의 강도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인간관계의 피로는 관계 자체보다 기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알아주길 바라고, 당연히 이해해주길 바라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상대의 능력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어긋납니다. 상대는 배신자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가장 위험한 착각으로 봅니다. 기대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관계는 가벼워지고 상처도 함께 줄어듭니다. 세 번째, 사람을 이해할수록 사람에게서 멀어진다. 이 말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더 정확히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그 이유의 중심에는 자기 보호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괜히 마음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냉소 때문이 아니라 과잉 감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거리감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존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좋아할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관계를 깊게 맺을수록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실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약점도 기대도 감정도 함께 노출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을 닫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기 전에 그 관계의 구조를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안전장치 없는 친밀함은 결국 상처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고독은 지적인 인간의 피난처다. 혼자가 된 상태를 실패로 여기는 순간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회피해야 할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과도한 관계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는 공간으로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에게서 받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피로가 반복됩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선택이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기대한 모습으로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상대를 잘못 봐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더 씌워서 생깁니다. 사람은 상대를 만날 때 백지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역할, 해줬으면 하는 태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를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위에 사람을 맞춰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이 조금만 어긋나도 실망이라는 감정이 바로 올라옵니다. 이때 느끼는 배신감의 상당 부분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기대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의 절반은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기 전에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7번째, 사람과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고통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람 자체가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가까워질수록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간섭이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안전해지는 대신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합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친밀함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보호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내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거리. 이 거리를 만들 수 있을 때 관계는 피로가 아니라 지지가 됩니다. 8번째,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해관계 위에 세워집니다. 이 말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관계를 현실적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호혜, 친절, 관심의 이면에는 각자의 필요와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수록 관계에서 실망은 커집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인정하면 감정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대하지 않게 되고 미워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관계를 계산으로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관계를 순수함 하나로만 유지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9번째,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뒤 가장 힘든 감정은 분노입니다. 그 분노의 뿌리는 상대보다 나의 기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생각보다 덜 이타적인 존재로 보면 많은 일이 예상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워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 관점은 차가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신화처럼 보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10번째,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누구와 있어도 불안합니다. 관계에서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불안정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의존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단절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 자기 상태를 먼저 안정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가 만들어질 때 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지쳤다는 건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너무 진지하게, 너무 많은 기대를 안고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현실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상처의 원인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이라도 바꿔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계에 덜 지치고 나를 더 지키는 관점들을 차분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